반갑습니다. 다공방입니다. 어저께 제가 녹균병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1분짜리 영상을 잠깐 올렸더니 이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녹균병이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일종의 균, 곰팡이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주로 여름에 덥고 습할 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름에 보면 잎이 약간 노랗게 되면서 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게 그 응애처럼 오돌토돌하면 벌레예요. 벌레. 응애라고 그러는데 요 주로 보면 이렇게 똑 상처 난 것처럼 홈이 파지죠. 속으로 파여 들어가면 이게 쉽게 말하면 병이 진행이 되는 거라. 쉽게 말하면 그 곰팡이 균에 의해서 살이 녹는다고 보시면 돼요. 살이 녹는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게 요 아이인데 어제 노랗게 돼 있던 아이들은 다 제거를 했어요. 어저께 싹 떼서 지금 보면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곰팡이 균이기 때문에 공기로 바람으로 인해서 공기 중으로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격리를 시켜야 돼요. 주위에 다른 게 없이 따로 떨어져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일단 자,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하죠. 우두둑 떨어지죠.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이 녹균병이 오면 잎이 이렇게 노래져요. 노래지면서 쉽게 말을 하면 뿌리보다 오는 게 아니고 잎에서 먼저 나와요. 잎에서 위에서 먼저 들어오죠. 보이시죠? 위에가 먼저 노랗게 해갖고 투명해지면서 밑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죠. 곰팡이 병의 특징이죠. 뿌리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물음병 이런 것들은 흙에서 균이 치고 올라와서 줄기를 타고 잎으로 전이가 되는 건데 녹균병 같은 탄저병 같은 아이들은 곰팡이군들은 뿌리에서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잎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타고 내려가는 거야.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잎이 까만 반점이 생겨요. 까만 반점. 요 지금 노랗게 이렇게 반점이 콕콕 생기는 게 녹균병이면 탄저병은 까만 반점이 생겨요. 까만 반점이.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녹균병이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균이기 때문에 약을 쳐야 돼요. 약을. 요거는 지금 약을 한번 치고 점액을까지 했는데도 크게 효과가 없어요. 자, 제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점액 간수를 한번 했는데 큰 효과가 없어요. 왜? 균은 잎에서 나온다는 거죠. 곰팡이 균은. 녹균병은 잎에서 나오기 때문에 뿌리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점액을 해가지고 해봐야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당겨서 올라가기 때문에 병이 지금 온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잎에다가 바로 쳐야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녹균병은 탄저병도 그렇고 잎에다가 바로 직접 곰팡병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보다는 곰팡이와 표자가 발생이 되어서 전이가 된다고 보면 돼요. 곰팡이는 주로 습하고 눅눅한 상태에서 많이 생기죠. 건조할 때는 곰팡이가 잘 안 생겨요. 습하고 더운 날씨에 꿉꿉한 느낌일 때 곰팡이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봄에 계속 비가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비가 왔죠.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습이 많다는 거죠. 땅에 습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마 때 오는 탄저병이나 이런 녹균병이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빨리 나타나는 격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약이 없을 경우에는 응급으로 가사나수소, 곰팡이는 가사나수소가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가사나수소를 치셔도 되는데
가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병이 많이 진행이 됐을 때는 가산화수소를 치보면 크게 효과가 없어요. 쉽게 말을 하면 가산화수소는 잎에 묻어가지고 정발돼 버리면 이게 침투가 되는 게 약하다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질적으로 병이 왔을 때 약을 치면 가산화수소는 약발이 좀 안 받더라고요. 해보니까 일반 약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지연되는 효과. 그래서 이 곰팡이 균이 다른 일반 균보다는 좀 독해요. 그래서 이게 100% 없어지고 다 죽는 게 아니고 그 곰팡이 균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없어진 것 같은데 또 그와 같은 조건이 되면 또 발생이 돼요. 즉 균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는 노견병이나 탄자병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적색금병이나 백색 곰팡이 같은 경우에 약은 한두 번 쳐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약을 주기적으로 요럴 때는 꾸준히 2주 간격으로, 요즘처럼 이제 비가 좀 자주 온다든지 곧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 때는 특히 곰팡이균들이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특히 더 세심하게 약을 치줘야 돼요. 그럴 때 한 번, 두 번 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곰팡이균들이 균이 조금 다른 균에 비해서 강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억제가 돼갖고 죽은 듯이 있다가 지가 원하고 지가 좋아하는 환경이 되면 다시 또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약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100% 박멸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감안을 하세요. 보통 다른 이런 균들은, 벌레나 균들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 약효를 하고 나면 효과가 지속이 돼 잘 안 나타나는데, 곰팡이는 균이 없어진 것 같으면서도 지가 좋아하는 조건이 되면 금방 또 다시 나타나는 게 이 곰팡이 균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약을 2주에서 3주, 약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병이 직접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한 10일에서 14일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치주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치유가 더 이상 번식이 안 된다, 진행이 안 된다고 느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약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약이 보면 이게 다이센 45, 그 다음에 차트라, 이거 보면 노균병 나오죠.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노균병, 역병, 탄자병, 입마름병, 노균병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노균병에 효과가 있는 약을 선택을 할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다이센 45를 약을 치면 2번은 연속으로 써도 돼요. 근데 3번째 약을 쓰면 이 아이들이, 식물들이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그래서 약발이 안 먹어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같은 계열의 노균병 약이라도 다른 약을 치라는 거죠. 다른 약을 2번은 치고 1번은 다른 거, 또 요걸 2번 치고 나면 요걸 1번 다른 거, 요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바꿔가면서 약을 해야 약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한 약을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치면 모든 식물들이 다 그래요. 어떤 약이든 영양제든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주면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그래서 약을 치든 영양제를 주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식물이든 뭐든 간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은 2번, 그리고 다른 약, 같은 계열의 다른 약을 치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병이오면 부분은 다 제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노래진 것들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지금 뚝뚝 떨어지고 밑에 많이 떨어져 있죠. 방금 몇 번 툭툭 흔들었는데도 벌써 이만큼 떨어지죠. 그런 다음에 약을 아까도 말했죠. 이는 상태, 노견병이나 탄자병은 잎에서 먼저 발생이 돼서 줄기를 타고 뿌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점연을 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뿌리는 이미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잎에 먼저 듬뿍, 대신에 위에만 치시지 마시고 잎장 뒤에까지 골고루 치주세요. 쭉 보면 잎장 뒤에도 노란 얼룩들이 많이 있죠. 이게 균이 아래 위로 골고루 퍼진다는 소리예요. 보시면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위에도 그렇고 등 쪽도 그렇고 골고루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약을 치실 때는 분무기로 이렇게 쭉 하면 주로 보면 위쪽은 많이 닿이는데 요 밑에 부분에는 안 닿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왜? 약이 골고루 묻어야 균을 억제를 시킬 수 있는데 위쪽은 약이 가는데 밑쪽은 약이 안 가면 효과가 그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약을 치실 때는 골고루 아래 위로 뒤집어 가면서 약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 약을 조금 보내드렸는데 서비스로 소포장된 걸 서비스로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소포장된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오는 뭐 농약 취급하는데 몇 군데를 갔는데도 이 소포장이 아예 생산 자체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영양제나 뭐 이런 데에 같이 친환경으로 요즘 나오는 약들이 많아가지고 약을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된대요. 팔리지를 안 해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크게 농사용으로 나오는 건 계속 출하를 하는데 소포장은 오히려 가격 면에서는 좋지만 손이 많이 가죠. 자잘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은 많은데 판매가 안 되니까 농장용으로 밖에는 지금 생산이 안 해가지고 지금 몇 군데를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없대요. 그래서 공장에서 그럼 재고라도 좀 있으면 구할 수 없냐고 했더니 뭐 있으면 갖고 오는데 지금으로서는 구할 방법이 없다. 뭐 올해는 가능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혹시 내년쯤 되면 찾는 분들이 좀 있으면 다시 생산은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소포장을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큰 걸 가정집에서 쓸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식물 구매하실 때 부탁을 하시면 제가 조금씩 봉투에 담아 갖고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이건 판매하는 건 아니니까 구입을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요렇게 우리 하우스에서 쓰는 거에서 조금씩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서비스로 드릴 수는 있지만 많이는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농약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드릴 수는 없는데 서비스로 제가 조금씩 이렇게 그 소포장된 거를 선물로 드린 것 했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지금 구할 수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으니까 큰 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렇게 사이즈가 크니까 500g 같으면은 엄청나게 크죠. 우리도 요는 걸 하우스에서 요거 하나 쓰면 1년 이상 써요. 그 정도로 오래 쓸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큰 걸 사가지고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굳이 선물용으로 제가 그냥 조금씩 담아는 드릴 수는 있는데 가능하시면 요것보다 작은 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큰 거, 그 다음에 소포장 그것만 취급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있으면 제가 조금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볼 때는 요거 말고 더 작은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그 약을 검색하다 보니까 소포장 말고 이 500짜리 말고
300, 500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00mg면 요거 절반 조금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정도는 좀 괜찮을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주위에 농약방에 가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다이센 45 200ml 짜리가 있는지. 제가 그 검색해서 보니까 200ml 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희가 서비스로 드린 거는 2g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출하가 안 되니까 농약방에 가서 200ml 정도 대짜 말고 중짜라도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녹음병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래서 꼭 적당한 양에 적당한 용량으로 그 다음에 적당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균제는 독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잘못 치면 오히려 식물에 화상을 입어요. 약태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뒤에 사용량 잘 보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녹균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